안녕하세요. 오늘 영상 하나로 코인과 퓨처스 거래에서 꼭 필요한 5가지를 한 번에 몸에 익히게끔 핵심만 꽉 눌러 담아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초보가 자주 헤매는 구간을 지도처럼 정리해 드릴 거고 중간중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팁도 같이 얹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초보자도 그대로 따라하면 거래가 돌아가게 만드는 아주 쉬운 코인 거래 따라하기 방법입니다. 계정 만들기부터 주문 넣는 손끝까지 연결해 드릴게요. 처음엔 현물과 퓨처스가 헷갈리실 텐데요. 현물은 그냥 사서 들고 있는 거래, 퓨처스는 롱과 숏로 방향에 베팅하는 거래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빨라집니다. 주문도 어렵게 보이지만 핵심은 단순합니다. 시장가로 바로 체결할지, 지정가로 가격을 걸어둘지, 그리고 손절과 익절을 어디에 둘지, 이 4가지만 잡으면 화면이 덜 무섭습니다. 캔들도 겁먹지 마세요. 한 개의 캔들은 시가와 종가, 위아래 꼬리는 고가와 저가를 담습니다. 이걸 알면 차트가 외계어가 아니라 가격의 일기장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네이버 코인 커뮤니티에서 한동안 시끌벅적했던 이야기. 300만 원으로 1억 8천만 원을 만들었다는 중학생 단타 방식의 구조를 풀어드립니다. 이 사례의 포인트는 운이 아니라 리듬입니다. 짧게 먹고 빠지는 속도, 지키는 손절, 과감한 익절 같은 규칙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여러분 기준으로 해석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는 단타에서 숨만 쉬어도 새는 돈, 거래 수수료를 최대 할인받는 꿀팁입니다. 같은 실력이라도 수수료가 낮으면 체력이 오래 갑니다. 수수료 할인은 보통 레퍼럴, 수수료 쿠폰, VIP 등급, 메이커 주문 같은 방식으로 붙습니다. 무조건 많이 거래하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줄이는 쪽이 먼저입니다. 네 번째는 AI를 활용해서 매일 50만 원을 목표로 단타하는 방법입니다. 감으로 두드리는 게 아니라 신호를 뽑아내는 흐름을 알려드리겠습니다. AI는 신탁이 아니라 조수입니다. 차트 요약을 시키고 뉴스 정리를 시키고 오늘 볼 코인 후보를 좁히게 하면 내 머리를 덜 쓰면서도 판단은 더 또렷해집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오늘 시장 핵심 뉴스 3줄 요약을 부탁하고 관심 코인 5개를 뽑아달라 한 뒤 내가 보는 차트 기준과 맞는지만 확인하면 속도가 확 빨라집니다. 다섯 번째는 첫 거래 때 내 돈 입금 없이 가입 이벤트로 100달러를 받고 그 돈으로 코인 거래를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가입 보너스는 대부분 절차가 있습니다. 가입하고 기본 인증을 하고 안내된 미션을 채우면 지급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링크와 순서를 제대로 따라가셔야 헛걸음이 없습니다. 이 영상의 고정 댓글에는 수수료를 최대한 깎는 방법과 100달러를 받고 가입하는 경로를 링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꼭 고정 댓글부터 확인해 주세요. 처음 받는 100달러는 말 그대로 수업료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 돈이 안 들어가니 마음이 가벼워지고 가벼워지면 오히려 원칙을 지키는 연습이 더 잘 됩니다. 물론 처음 받은 100달러로 바로 10억을 만드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대신 내 돈을 넣지 않고 거래 감각을 배우고 레버리지로 타이밍이 맞으면 몇백만 원도 노려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론입니다. 왜 코인에 투자해야 하는지 복잡한 말 없이 직관적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만약 10년 전 금과 주식과 코인과 부동산에 1,000만 원을 똑같이 넣었다면 지금 그 돈은 얼마가 되었을까요? 숫자만 보면 생각이 바로 정리됩니다. 코스피 지수는 10년 전 대비 약 2.66배 올랐습니다. 그래서 2016년에 1,000만 원을 지수 추종형 주식에 넣었다면 2026년쯤 약 2,660만 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으로 금을 샀다면 대략 233.5g을 들고 있었을 겁니다. 그걸 2026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약 5,160만 원 정도로 불어납니다.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서울 아파트 가치를 보유했다고 치면 2026년에는 대략 2,400만 원 정도로 평가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2016년에 1,000만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 2026년에는 26억 원 이상이 되는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비교만 봐도 바보가 아닌 이상 코인이라는 자산을 공부하고 투자해야 한다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게다가 코인 투자는 가격이 오를 때만 돈 버는 구조가 아닙니다. 오르면 롱으로,
내려가면 숏으로, 방향만 맞추면 두 쪽 다 수익 기회가 생깁니다. 롱과 숏을 알면 장이 빨같은 파랗든 대처가 됩니다. 한쪽으로만 매달리는 게 아니라 시장 흐름에 맞춰 포지션을 바꿀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수익이 나도 세금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점 때문에 투자처로 꽤 매력적이라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하나, 코인 거래소에는 레버리지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국내 거래소엔 제약이 많지만 해외 거래소에서는 레버리지를 활용한 퓨처스 거래가 가능합니다. 레버리지는 돋보기입니다. 수익도 커지지만 실수도 커집니다. 그래서 배율은 멋으로 고르는 게 아니라 내 손절폭과 전략에 맞춰 고르는 게 맞습니다. 처음부터 큰 배율로 뛰어들면 손이 굳습니다. 낮은 배율로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하고 익숙해졌을 때 한 단계씩 올리면 시장의 흔들림에도 멘탈이 덜 흔들립니다. 예를 들어 50만 원을 증거금으로 두고 레버리지를 쓰면 훨씬 큰 금액 규모로 베팅이 됩니다. 큰 돈이 있는 분은 필요 없지만 작은 자금은 레버리지 없으면 큰 수익이 어렵습니다. 사실 코인 거래의 첫걸음이자 가장 중요한 건 좋은 코인 거래소를 고르는 일입니다. 칼을 고르는 게 먼저지 칼질을 먼저 하면 손이 다칩니다. 요즘 많은 한국 투자자들이 국내 거래소를 떠나 해외 거래소로 이동하는 흐름이 뚜렷합니다. 이유는 감정이 아니라 구조에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레버리지입니다. 국내는 레버리지 기능이 막혀 있는 경우가 많고 해외는 100배까지 가능한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으로도 5천만 원 규모를 운용하는 느낌을 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수수료입니다. 국내보다 해외 거래소의 거래 수수료가 훨씬 저렴한 편이라 단타러들에겐 체감이 크게 다가옵니다. 세 번째 이유는 세금입니다. 해외 거래소는 세금 이슈가 상대적으로 단순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고 국내는 거래 수익에 대한 과세 부담을 걱정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국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해외 거래소, 그리고 가입 시 100달러 지급 이벤트를 하는 곳의 정보는 고정 댓글에 적어두었습니다. 영상 보고 바로 찾으실 수 있게 해뒀습니다. 이제 수수료가 왜 무서운지 숫자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대형 거래소들의 기본 거래 수수료가 0.055%라고 가정해 볼게요. 0.055%는 점 하나처럼 보이지만 레버리지와 잦은 매매가 붙는 순간 눈덩이가 됩니다. 단타는 횟수로 싸우는 게임이라 수수료가 더 뼈아픕니다. 특히 단타는 들어갈 때 한 번, 나올 때 한 번 수수료를 두 번 냅니다. 그래서 승률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수료가 계좌를 먼저 잠식할 수 있어 시작부터 비용을 줄이는 게 핵심입니다. 1,000만 원으로 단타를 치고 20배 레버리지를 쓴다고 가정하면 거래 규모는 2억 원이 됩니다. 들어가고 나오는 과정까지 생각하면 1회 거래의 수수료가 22만 원 수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에 10번만 사고 팔아도 수수료가 220만 원입니다. 아직 손익을 못 냈는데 출발선에서부터 숨이 차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가 비싸면 절대 이길 수 없는 싸움이 되기 쉽습니다. 실력이 아니라 구조가 발목을 잡기 때문입니다. 수수료가 저렴한 거래소를 찾으셔야 합니다. 저는 거래소를 고를 때 5가지를 봅니다. 수수료가 싼지, 거래가 쉬운지, 한국어 지원이 되는지, 레버리지가 몇 배인지, 원화로 바로 입금이 되는지입니다. 이 5가지는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됩니다. 돈이 덜 새고 조작이 덜 헷갈리고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해결되고 자금 운용이 유연한 곳이 좋은 거래소입니다. 이 기준으로 A 거래소와 대표적인 대형 거래소 4곳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거래 수수료부터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 거래소 수수료는 0.01%, 바이비트는 0.065%, 비트겟은 0.006%, 바이낸스는 0.04%입니다. 숫자만 봐도 체감 차이가 큽니다. 한국어 지원은 A 거래소가 24시간 한국어 상담이 가능하다고 알려져 있고, 바이비트는 어렵고 비트겟도 어렵고 바이낸스도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레버리지는 A 거래소가 200배, 바이비트는 100배, 비트겟은 125배, 바이낸스는 125배까지 제공되는 구성이 흔히 언급됩니다. 원화 입출금은 A 거래소는 가능하다고 하고 바이비트는 불가능, 비트겟도 불가능, 바이낸스도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편의성에서 갈립니다.
A 거래소가 정확히 어디인지도 고정 댓글에 정보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영상 보시고 헷갈리지 않게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실전입니다. 언제 롱을 잡아야 하고 언제 숏을 잡아야 하는지 타이밍을 잡는 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비트코인 같은 암호화폐는 변동성이 커서 진입이 한 박자만 늦어도 손익이 뒤집힙니다. 그래서 롱과 숏의 개념부터 짧고 선명하게 잡고 가겠습니다. 롱 포지션은 가격이 오를 거라 보고 매수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상승에 베팅하는 거죠. 반대로 숏 포지션은 가격이 떨어질 거라 보고 하락에 베팅하는 방식입니다. 롱을 유리하게 보는 첫 신호는 차트에서 강한 상승 추세가 보일 때입니다. 고점이 계속 높아지고 눌림이 와도 전고점을 지켜주는 흐름이면 롱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추세가 살아있을 때는 무작정 따라붙는 게 아니라 눌림 구간을 기다렸다가 들어가는 게 좋습니다. 파도가 올라탈 수 있을 만큼 모였을 때 보드에 타는 느낌으로요. 기술적 분석에서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을 위로 뚫고 올라갈 때 흔히 골든 크로스라고 부르며 강한 상승 신호로 해석합니다. 거래량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가격이 오르는 동시에 거래량까지 늘면 시장에 신뢰가 붙는 그림이라 상승이 더 강해질 가능성이 있어 롱 진입 근거가 됩니다. 뉴스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규제 완화, 대형 기관 투자자의 진입, ETF 승인 같은 호재가 나오면 심리가 확 바뀌며 가격이 뛰는 경우가 있어 롱 성공 확률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숏 포지션은 하락이 예상될 때 잡습니다. 가격이 계속 낮아지고 저점이 더 낮아지는 패턴이 반복되면 숏 쪽이 유리해지는 구간이 생깁니다. 하락장에선 반등이 달콤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반등이 반등인지 탈출구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고점이 낮아지는 흐름이 계속이면 숏이 더 편할 때가 많습니다. 50일 이동평균선이 150일 이동평균선 아래로 내려갈 때는 데드크로스라고 부르며 하락 신호로 보는 해석이 많습니다. 이때는 무리한 롱이 독이 되기도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드는 것도 힌트입니다. 가격은 억지로 올리는데 거래량이 빠지면 상승세가 약해졌다는 신호일 수 있어 되려 하락 전환을 의심하며 숏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악재 뉴스도 하락을 부추깁니다. 규제 강화, 해킹 사고, 주요 국가의 규제 정책 강화 같은 소식은 매수 심리를 얼게 만들어 숏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시장에서는 보조 지표도 중요합니다. RSI, MACD, 볼린저 밴드 같은 도구를 같이 쓰면 변동성과 방향을 더 또렷하게 읽을 수 있습니다. 지표는 예언이 아니라 신호등입니다. 빨간불과 파란불을 동시에 보고 차트의 추세와 뉴스 흐름까지 겹쳐서 판단하면 실수가 줄어듭니다. RSI는 과매수와 과매도를 판단하는 데 자주 씁니다. 70 이상이면 과매수로 보고 숏을 고민할 수 있고 30 이하면 과매도로 보고 롱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CD나 볼린저 밴드는 추세가 힘을 얻는지 흔들림이 커지는지 보여줍니다. 한 가지 신호만 믿지 말고 여러 근거가 겹칠 때 진입하면 승률이 올라갑니다. 정리하면 롱은 상승 추세와 긍정 신호를 확인하고 숏은 하락 추세와 부정 신호를 근거로 잡으셔야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체크리스트로 결정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영상이 코인 단타 하시는데 도움이 되셨습니까? 고정 댓글에는 정말 기가 막힌 꿀팁을 정리해 두었으니 꼭 고정 댓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많이 올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해주셔서